자,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부자들이 금이랑 은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다는 뉴스 보셨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지는 게 경제의 기본 상식인데 지금은 달러도 강세고 금값도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도대체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토록 금에 집착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단순히 수익을 보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머지않아 우리를 옥죄어올 디지털 감옥, 즉 CBDC라는 거대한 감시망에서 탈출할 비상구를 미리 사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금과 은의 향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소름 돋는 자원 전쟁인 우라늄 패권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앞으로 10년의 자산 전략을 완벽하게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요, 남들 다 똑같이 신문 기사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보게 되실 겁니다. 왜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에너지와 금속에 집착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어느 날 갑자기 숫자로만 변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 국가가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심지어 이번 달 안에 안 쓰면 사라지게 만들거나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계좌를 잠궈버릴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가져올 미래의 단면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걸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도입을 서두르고 있죠. 에이, 설마 국가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전 세계 자산가들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된 돈은 국가가 전원을 끄는 순간 숫자에 불과하지만 내 손안에 쥐고 있는 금과 은은 그 누구도 추적할 수 없고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유일한 실물 자산이거든요. 지금 부자들이 금을 사는 건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한 탈출 티켓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은이에요. 금은 너무 비싸서 고점 같아서 일반인들이 사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은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목매고 있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핵심 산업 자원이에요. 즉, 은은 자산 대피처인 동시에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 디지털 감옥이 오면 금이 지켜줄 것이고 산업이 발전하면 은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오싹한 자원 전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라늄이에요. 옐로우 케이크라고 불리는 이 노란색 가루가 왜 지금 전 세계 경제 패권의 핵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AI 혁명이다 뭐다 해서 엔비디아 주식 사고 계시죠? 그런데 AI라는 게 공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어치우는 괴물이에요. 챗GPT 한 번 돌릴 때마다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많은 전기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력이 부족해서 AI 서버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지금 앞다투어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안 하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의 밥이 뭡니까? 바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이 없으면 AI 혁명도 디지털 패권도 한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 우라늄 공급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와 그 영향권에 있는 카자흐스탄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접수해서 기름을 확보했듯이 이제는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우라늄 전쟁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잠시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금, 여러분의 주식,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왜 지금 미국이 우라늄 자립을 외치며 난리가 났을까요? 그건 바로 에너지 안보가 무너지면 AI 주권도 잃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 잠그는 걸 보셨죠? 이제는 우라늄 밸브를 잠그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급하게 자국 내 우라늄 광산을 다시 열고 있고 우리나라도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원전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쟁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디지털 화폐로 우리를 통제하려는 세력과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실물 자산 세력, 그리고 그 모든 디지털 문명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를 주려는 자원 패권 세력, 이 삼각 전쟁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단순히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만 믿고 안심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중앙은행들이 왜 비밀리에 금 매집을 늘리고 있는지, 그리고 금값 3,000달러 시대에 우리가 당장 사야 할 의외의 자산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라늄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는지 이 오싹한 진실을 더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단순히 달러가 불안해서 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의 양이 지난 50년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특히 중국은 18개월 넘게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금을 매집했어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는 지점은 그들이 우리한테는 디지털이 편하다, 현금 없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라고 선전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묵직한 금덩어리를 창고 깊숙한 곳에 쟁여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 무거운 금을 옮기고 보관료까지 내면서 지키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종이돈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뱅크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이라도 섰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하루 만에 파산한 이유도 바로 이 디지털 속도 때문이었죠. 국가가 CBDC, 즉 디지털 화폐를 서두르는 진짜 속내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댐을 막아버리듯 클릭 한 번으로 가둬버리겠다는 거예요.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면 오늘부터 개인당 출금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라는 명령어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전자지갑에 박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금 한도는 그 어떤 디지털 숫자보다 강력한 권력이 됩니다. 그럼 왜 부자들은 금만 사는 게 아니라 은까지 싹쓸이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진짜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금은 너무 비싸서 실생활에서 화폐처럼 쓰기엔 덩어리가 너무 커요. 만약 정말로 화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쌀 한 가마니를 사야 한다고 칩시다. 금 한 돈을 내고 쌀 한 가마니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거스름 돈을 줄 수도 없고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은입니다. 은은 금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고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 최적화된 금속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때마다 은값의 상승폭이 금보다 훨씬 컸던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부자들은 금으로 내 큰 자산을 지키고 은으로 내 가족의 끼니와 생필품을 조달할 비상용 잔돈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중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우라늄 패권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죠. 이 우라늄이 왜 소름 돋는 자원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AI 열풍에 휩싸여 있잖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천장을 뚫고 샘 알트먼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난리죠. 그런데 이 화려한 AI 뒤에는 아주 추악하고도 배고픈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기라는 괴물이에요. AI 서버 한 대가 먹어치우는 전력량이 일반 PC 수천 대 분량입니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구글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바로 전력 부족 때문에 자신들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기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태양광, 풍력, 네, 좋다 칩시다. 하지만 AI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해요. 해가 지면 멈추고 바람이 안 불면 꺼지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이 거대한 AI 괴물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로 귀결되죠. 바로 원자력입니다. 탄소도 안 나오면서 1년 365일 일정한 전력을 뿜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말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이 지금 원자력 스타트업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승부처는 누가 더 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오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연료가 우라늄이죠. 그런데 이 우라늄이라는 녀석의 공급망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전 세계 우라늄의 약 40% 이상을 카자흐스탄이 생산하는데 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우라늄 수도꼭지를 언제든 잠글 수 있다는 소리예요. 미국이 왜 그렇게 급하게 베네수엘라를 접수해서 석유 패권을 다졌을까요? 석유는 이미 손에 넣었으니 이제 다음 타겟은 우라늄이 될 겁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공식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이 우라늄 체스판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라늄 광산들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원자력 동맹을 맺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AI 패권을 지키고 싶은데 그 동력원인 우라늄은 줄줄이 적대국들이 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자국 내에 버려졌던 우라늄 광산들을 다시 열고 우라늄 농축 시설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제2의 자원전쟁, 옐로우 케이크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그게 그냥 국뽕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정해진 예산 안에 정해진 기한을 딱 맞춰서 원전 하나를 뚝딱 지어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조차도 원전 건설 원천 기술은 녹슬어버려서 우리 손을 잡지 않으면 원전을 지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건설 공사 하나 딴 게 아니라 전 세계 전력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병기창이 되었다는 선언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원전은 우리가 잘 짓는데 그 밥인 우라늄은 우리 땅에서 한 톨도 안 납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우라늄 공급망을 확보하면서 원전 수출을 늘려간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제조국가를 넘어 전 세계 AI 문명을 돌리는 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흐름을 놓치고 에너지 안보 싸움에서 밀려난다면 우리는 비싼 전기값을 감당 못해 모든 산업이 무너지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금 한 돈이 디지털 감옥에서의 탈출권이라면 우리 국가가 가진 원전 기술은 전 세계 자원 전쟁에서의 생존권이라는 사실이요.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보이시나요? 부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금과 은을 사고 국가는 시스템의 생존을 위해 우라늄과 원자력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우라늄 전쟁의 승자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 집 전기요금과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부자들이 금보다 더 은밀하게 모으고 있는 제3의 금속은 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특급 정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방금 우라늄 전쟁의 승자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 집 전기요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게 단순히 전기요금 고지서 몇만 원 더 나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우라늄 자립에 실패하고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우라늄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적인 에너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기름값이 올라서 모든 물가가 폭등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오일 쇼크가 아니라 전력 쇼크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서버가 멈추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조차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전기요금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들이 주변 지역의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일반 가정에서 쓸 전기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기술에 목숨을 거는인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 파트너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을 지목한 이유도 명확하죠. 우리에게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압도적인 제조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주식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반도체만 볼 게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칩을 돌리기 위한 그 거대한 에너지 인프라,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 부자들이 금과 은보다 더 은밀하게 모으고 있는 제3의 금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가 왜 제3의 금속이냐고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그
그 전기를 AI 데이터 센터까지 옮겨줄 전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리는 전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소재예요. 지금 전 세계는 구리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I 혁명이 가속화될수록 구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캐내는 속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이미 구리를 21세기의 새로운 원유라고 부르며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디지털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금을 사고 AI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라늄을 확보하며 그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 구리를 쟁여두는 이 치밀한 부자들의 설계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이런 투박하고 묵직한 금속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이런 금속들의 공급망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 부분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들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포섭하려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의를 구현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국 기업들의 생명줄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투쟁인 겁니다. 잠시 여기서 더 깊은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 정말 어디서도 듣기 힘든 고급 정보들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려요. 그래야 저도 영상을 만드는 힘이 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이 판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공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이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가 그 자원을 가공해서 원자력 발전소와 전력망 그리고 AI 인프라를 지어주는 이 구조, 이게 바로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이 먹고 살 제2의 한강의 기적 시나리오입니다. 부자들이 금을 사는 게 개인의 탈출권이라면 우리 국가가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이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고리가 되는 건 국가의 탈출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반미한다며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결국 우리 개인들의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그런 일을 대비해서 종이돈의 가치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물 자산과 에너지 패권의 흐름에 올라타 계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건 그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의 붕괴를 대비하는 건 비관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낙관론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CBDC, 즉 디지털 화폐가 전면 도입되는 그날 여러분이 가진 현금은 모두 국가의 통제 아래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몰래 챙겨둔 금과 은, 그리고 구리와 관련된 실물 자산들은 국가가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만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겁니다. 특히 이번 우라늄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러시아가 만약 원자력 연료 공급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전 세계 자산 시장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미리 비상구를 확인해둔 사람들 뿐입니다. 기가 막히는 건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은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CBDC 관련 법안들이 하나둘 통과되고 있고 우라늄 가격은 소리 없이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넘어 실질적인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통령의 자리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세상이 떠들썩할 때는 이미 기회가 떠난 뒤일 겁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파도가 밀려오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파도 위를 즐기는 서퍼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퍼즐을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원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 그게 우리 주식 계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소름 돋는 결말까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제 진짜 핵심 결론이 나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금과 은의 비밀부터 우라늄 전쟁 그리고 구리의 습격까지 이 모든 퍼즐이 가리키는 종착역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개인의 생존과 자유죠. 이제 구경은 그만하고 우리가 당장 오늘 밤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3가지 단계로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셔도 여러분은 상위 1% 부자들이 몰래 준비하는 그 비상구를 똑같이 복사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자산의 디지털 의존도를 냉정하게 낮추십시오. 여러분의 은행 앱에 찍힌 숫자가 과연 100% 내 돈인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CBDC를 준비하고 있고 CBDC가 도입되는 순간 그 숫자는 국가의 통제 아래 있는 사용권 숫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산의 최소 20% 이상은 반드시 물리적인 형태로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금 한돈, 은화 몇 개. 이게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시스템이 멈추고 은행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진짜 돈이 될 겁니다. 이건 재테크가 아니라 생명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둘째, 에너지와 인프라의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라늄과 구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전 관련 대형주들을 눈여겨보세요. AI라는 거대한 문명이 멈추지 않는 한 전력 패권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에 목숨을 거는 건 그게 가장 확실한 돈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남들 다 엔비디아나 테슬라만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기계들을 돌리는 심장인 에너지와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혈관인 구리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조용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믿고 그 중심에 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원전 기술이 우리 국가의 탈출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에너지 재편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미국이 자원을 대고 우리가 기술을 대는 이 한미일 에너지 동맹은 앞으로 20년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도약하게 만들 엔진이에요. 이런 흐름을 알고 관련 산업에 미리 올라탄 사람과 단순히 뉴스만 보고 불안해하는 사람의 10년 뒤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비장 카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진짜 무서운 카드는 단순히 원전 건설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의 상용화 능력이에요. 대형 원전은 짓는데 10년 넘게 걸리지만 SMR은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술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SMR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반도체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에너지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디지털 감옥을 만드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우리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과 은으로 방어막을 치고 국가적으로는 원전과 에너지 패권으로 공격을 하는 전략. 이게 바로 이 혼돈의 시대를 돌파할 유일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공포를 파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 공포 이면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마두로의 몰락으로 시작된 에너지 재편, 그리고 디지털 화폐라는 이름의 거대한 통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되셨을 거예요. 위기는 곧 위대한 기회입니다. 잠깐 잊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제발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힘들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만두는 사든 원전 관련 공부를 시작하든 행동하는 간성만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요동치고 있는 국제 금값의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과 함께 우리가 절대 사서는 안 될 위험한 자산들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마두로 다음으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뒷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집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제가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